여러분 이제 그동안은 기업의 ESG 경영을 압박하는 주체로서 투자자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제 기업 ESG 경영을 어떻게 압박하는지를 좀 알아봤죠. 오늘은 이제 ESG 처찍을 든 금융권이라는 주제로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ESG 경영을 압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투자 대출 기업 탄소 배출량 2050년에 0%라는 제목으로 KB금융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전 계열사가 탈석탄 금융에서 탈석탄을 하겠다. 탈석탄, 석탄 쪽에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환경 및 사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프로젝트에서는 투자나 대출을 자제하겠다. 또 여신심사, 대출을 할 때 심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지 장애인 고용을 하는지 윤리경영 실천을 하는지를 봐서 대출 심사에 반영하겠다. 그리고 대규모 개발 사업이 환경을 파괴하거나 인권 침해 문제에 노출될 경우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적도 원칙이 있는데요. 그 원칙에도 가입한.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의 경영을 압박하기 위해서 금융을 활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대로 여기는 이제 ESG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대 조치를 취하는 내용인데요. IBK 기업은행에서 ESG 경영에 대해서 성공 지원을 대출해 준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상공회에서 대한상의와 같이 하죠. 중소기업이 있고 IBK 기업은행이 있는데 ESG를 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이제 기업이 발급해 주면 이걸 가지고 가서 IBK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건데 ESG 목표 수준에 따라서 최대 1%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ESG를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대해서 ESG 경영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금융기관들이 왜 ESG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나서고 ESG 경영을 압박하는 쪽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샌프란시스코 FRB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이죠. 근데 미국의 중앙은행은 FRB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뭐 지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FRB가 이런 경고를 했어요. 기후변화는 금융 리스크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기후변화 추세가 되면 기업, 가계 그리고 정부는 경제적이고 재무적 손실을 입게 될 거다. 그래서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생산과 고용, 기업 이익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적응한 여러 가지 경제적 변화가 기업과 가계의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얘기들 쭉 했죠. 이런 내용들이 뭔지 왜 이렇게 기후변화가 기업에 가계에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은 뒤에서 다루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내용을 샌프란시스코 FRB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자, 기후 관련 위험에는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홍수라든가 뭐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후 관련 위험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이 있습니다. 그 물리적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그 재난 자체에 따른 위험이에요. 기상이변이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업의 공장이 물에 잠겼다. 아니면은 뭐 그래서 공급 체인의 자체가 뭐 끊겨가지고 가동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산업이 마비됐다든가 그 부품이 재난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의 문제가 생겨서 자동차 산업이 마비됐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기상이변 등으로 해서 금융자산의 가치가 잠식되는 걸 물리적 위험이죠. 재난 자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험. 이 전환위험은요, 결국 지금 그 탄소를 많이 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구조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경제로 이전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를 많이 쓰는 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또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에너지 기술들이 발전하고 또 이게 주목을 받는 그런 이제 상황적 변화에 따라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회사는 이제 회사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겠죠. 시장에서도 주목받지 않고 또 위험한 산업으로 간주되니까 뭐 소비자들도 좋아하지 않을 거고 대출도 빌리기 어려울 거고 자금을 조달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해서 탄소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회사들은 자산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투자한 금융회사들이 손실을 보는 거죠. 그걸 전환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활동이나 그런 데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발생하는 기업의 가치 하락.
이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 자체가 발생해 생기는 위험, 저탄소 경제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탄소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기업이나 산업이 어려워지는 위험. 이 두 가지 위험이 있고, 이게 금융기관들이 이제 직면한 위험들이죠.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또 가계 자산이 감소하고, 기업의 이익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금융기관들이 직면해 있는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은 이 위험들을 줄이려고 하겠죠. 조금 더 알아보면은 국내에서 탄소에 많이 의존하는 제조업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77개 제조업 중에서 한국인이 분석한 걸 보면 9개 업종이 탄소에 많이 의존하는 업종입니다. 이쪽입니다. 여기 이게 이 9개입니다. 탄소에 많이 의존하는 업종. 그래서 1차 금속, 뭐 석탄 발전, 화학 물질, 화학 제품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탄소에 많이 의존한 업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환 리스크가 크겠죠. 저탄소 경제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들 산업은 미운오리 취급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 악화된다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산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전환 리스크가 우려되는 고탄소 의존 산업이 지금 현재 한국 경제, 실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 경제에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금융기관들이 이런 고탄소 산업에 대해서 익스포저는 이제 자금을 지원한 규모가 얼마냐 이거예요. 국내 고탄소 산업에 대해서 전체 자금이 얼마나 나가 있느냐 그랬더니 2020년 말 기준으로 411조 원, 411조 원, 전체 금융지원액의 17.4% 많죠. 이 리스크가 있는 거죠. 리스크가 크거나 작든 리스크가 있는 거죠.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에 나간 자금 지원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융기관별로 그럼 얼마나 나가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은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51조 원, 보험 88조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뭐 상품별로 어떤 형태의 자금지에 나가는 때 대출이 역시 제일 많죠. 247조 원, 주식 87조 원, 채권 77조 원. 그래서 지금 이런 고탄소 산업에 나간 자금 지원은 나중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아까 물리적 위험, 뭐 전환위험에서 그런 위험에 의해서 이 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금융산업들이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 돈들이 부실화될 우려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좌초자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배가 좌초하듯이 이 고탄소 산업의 자산이 좌초, 기후변화에 의해서 좌초돼서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빌려준 돈을 못 받거나 뭐 이자가 연체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걱정하고 있고 또 이들 산업에 대해서 대출을 줄이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고탄소 산업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금융부실이 우려되고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탄소 집약도가 높은 기업을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거래를 제한하거나 그래서 그 ESG를 주도하고 있는 블랙록 말씀드렸죠. 그래서 석탄입니다. 석탄 발전 의존도가 매출의 25%가 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국내 금융기관도 국내외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 또는 채권 인수 사업에 참여를 중단해서 자금 지원을 안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적도원칙에도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적도원칙은 대형 개발 사업이 환경오염, 생태계 훼손, 인권 침해 등 같은 이런 문제들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돈을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행동 협약인데 국내 금융기관들도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이제 금융기관들의 대출이라든가 자산 구조가 부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후 관련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공시해라 이런 요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얼마나 큰지 공시해라 이런 요구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금융기관들 얘기해 줬는데 금융기관들 위에서 뭐 자금을 공급하거나 이렇게 환수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은행 있죠. 중앙은행들도 같은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행,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ESG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기업은 앞으로 외화자산 투자 대상에서 빼겠다. 장기적으로는 외화자산을 운용할 때
ESG를 보고 운용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전면적 적용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외화자산을 운용할 때 ESG를 보고 운용하겠다. 또 22 유럽 연합의 중앙은행입니다.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 22도 양적 완화 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걸 양적 완화잖아요. 양적 완화를 할 때 기업들에게서 회사채를 사주는데 회사채를 사주면 기업들한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친환경 사업에만 쓰이는 녹색 채권만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 기업에 돈을 지원할 때도 22가 지원할 때도 친환경 사업에만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통화정책의 목적에 예를 들어서 뭐 물가 안정 또는 고용 안정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환경의 지속 가능성과 탄소 중립 환경 목표를 통화정책의 목적에 넣었어요. 그래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 구입은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안 하겠다. 지금 이 12에서 얘기한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친환경 사업에만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또 일본의 중앙은행 G7 중앙은행 중 처음으로 외화자산으로 ESG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과 비슷한 맥락이죠. 외화자산을 운용할 때 ESG를 기준으로 투자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보신 대로 본 대로 금융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ESG를 중시합니다. ESG, 특히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ESG를 잘못하는 기업들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그렇게 될 경우 빌려준 돈이 부실화될 수 있잖아요. 떼이거나 아니면 이자를 연체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ESG를 중시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기업의 ESG 경영을 압박하는 또 하나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투자자, 소비자의 압박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압박도 만만치 않은 큰 압박이죠. 왜냐하면 ESG를 잘 하지 않을 경우 돈을 빌리지 못하거나 또는 빌리는 조건이 나빠지는 거죠. 금리가 올라간다거나. 그래서 금융이 기업의 ESG 경영을 압박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추세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금융이 어떤 이유로 또 어떤 방식으로 기업의 ESG 경영을 압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